성공한 사람들을 관찰해보면 그들의 주변은 늘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성공의 80%는 사람으로 채워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그를 선망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남들이 골머리를 썩는 문제를 척척 해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는 문제도 안 되는 일로 진땀을 빼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누굴 만나든 좋은 대접을 받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딜 가도 기분 나쁜 사람들을 만납니다. 모든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성공한 삶에는 반드시 그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 뒤에는 친밀한 관계의 협조자가 있죠. 성공한 사람들이 처음부터 인간관계를 잘하게 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잘하려면 누구나 배우고 익혀야 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 싶다면 다른 사람의 협조를 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을 끌 수 있는 구석이 하나도 없다면 경쟁이 난무하는 이 세상은 너무나 힘든 곳이 됩니다. 따라서 인간관계의 시급성을 느끼셨다면 당장 좋은 관계를 위한 방법들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 매력적이고 끌리는 사람의 특징과 그런 사람이 되는 방법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끌리는 사람들의 특징.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로서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것에 큰 가치를 둡니다. 끌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끼게 만드는 특징을 갖추고 있죠. 그들의 매력은 강력하고 지속적이며 다양한 이유와 특징에 기반하는데요. 대체로 6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자기 자신에 대한 확고함. 끌리는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와 신념에 대해 확고하며 자신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이는 타인에게 자신감을 전파하고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타인이 그 사람을 잘 따르게 만듭니다. 둘째,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 끌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이해합니다. 그들은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잘 이해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점점 친밀감을 느끼게 됩니다. 셋째, 긍정적인 에너지. 긍정적인 에너지는 매력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끌리는 사람들은 주변을 밝게 만들고 낙천적인 태도로 문제에 접근합니다. 이러한 에너지는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합니다. 긍정적인 에너지와 환경은 점점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문제나 갈등이 생기더라도 긍정적 환경으로 쉽게 극복하고 서로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집니다. 넷째, 소통 능력. 효과적인 소통은 사람들 간의 관계를 강화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끌리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의사를 정확히 이해하려 노력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섯째, 관심과 이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진정한 관심과 이해는 끌리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타인의 니즈와 욕구를 이해하고 지원하며 상대방을 위한 관심을 보입니다. 작은 관심과 배려로 상대는 내면적으로 동화되고 감동합니다. 여섯째, 자기 발전. 끌리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발전에 힘쓰며 새로운 경험을 추구합니다.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으며 최선을 다하는 사람으로 좋은 인상을 주고 이들의 호기심과 열정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끌리는 사람들은 다양한 특징과 더불어 자신의 유니크한 개성과 가치를 존중하며 주변 사람들을 향한 진정한 관심과 이해를 보입니다.
그들의 매력은 단순히 외모나 능력에만 근거하지 않으며 내적인 특성과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럼 끌리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첫인상을 잘 관리한다. 미팅할 때 파트너에 대한 첫인상은 얼마 만에 형성될까요? 심리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첫인상이 만들어지는 것은 4초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을 보자마자 바로 첫인상이 생기는 것이죠. 첫인상은 사람의 생김새, 복장, 표정, 말투 등으로 형성되는데 첫인상은 아주 제한된 정보로 형성되지만 사람은 쉽게 첫인상을 만들어버리고 잘 바꾸려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을 심리학 용어로 초두 효과라고 합니다. 초두 효과는 처음 들어온 정보가 그 다음에 들어온 것보다 잘 기억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는 첫인상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만약 첫인상이 좋은 여자가 애교를 떨면 귀엽게 느껴지죠. 하지만 첫인상이 나쁜 여자가 애교를 떨면 푼수처럼 느껴지거나 거북하게 느껴집니다. 이처럼 똑같은 행동도 첫인상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해석됩니다. 따라서 처음 만나 자신을 보여줄 때는 첫인상의 위력을 명심하고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첫인상이 좋은 사람이 거짓말을 잘한다면 그에 대한 인상은 여전히 유지될까요? 아니죠. 거짓말을 한다는 한마디의 말은 그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을 단번에 나쁜 인상으로 바꿔버립니다. 사람은 부정적인 정보를 접하면 쉽게 나쁜 쪽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당신의 참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나중에 온다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첫인상은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전에 싫은 사람으로 걸러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좋아할 때 이성적일까요? 아니면 감성적일까요? 우리는 사람을 좋아할 때 이성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데니얼 커너먼이라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심리학자에 의하면 인간의 행동이 이성의 지배를 받기보다는 감정에 의해 더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즉, 어떤 선택을 감정적으로 하고 그에 맞는 온갖 이유를 찾아내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이기를 희망하지만 결코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선택한 행동에 대해 매우 그럴듯하게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러나 그 이성적이라는 근거들은 단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한 감정을 정당화하는 보조수단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사람을 끌리게 만들려면 상대방의 감정에 영향을 주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옷차림에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옷에 좀 신경을 써야 하지 않겠니 하고 물으면 편한 게 좋잖아. 대충 입고 사는 거지 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고는 내면이 중요하지. 외양이 뭐가 중요하냐고 말합니다. 정말로 외양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인간관계와 비즈니스에 생김새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복장 역시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인사채용을 하는 담당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당락에 영향을 준다는 답변이 66.7%에 달했습니다. 물론 면접에서 그 사람의 자세와 매너도 보았지만 옷차림을 통해 태도를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헤어스타일도 역시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끄는 사람은 때와 장소에 어울리는 옷차림을 할 줄 압니다. 복장이나 헤어스타일로 사람을 판단한다고 대놓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는
그 사람의 겉모습을 먼저 살핍니다. 따라서 복장과 헤어스타일에 신경을 써야 하죠. 겉모습 때문에 자신의 내면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면 그것은 너무나 아쉬운 일입니다. 어떤 사람을 외양만으로 판단한다면 그건 별로 성숙한 태도가 아니죠. 하지만 그런 미숙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곳이 세상입니다. 내면만 중요하고 겉모습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말을 새겨들어야 합니다. 신은 너의 내면을 보지만 사람들은 너의 겉모습을 먼저 본다. 사람들을 신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면도 중요하지만 외모도 중요합니다. 외모는 내면의 또 다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남들과 공통분모를 잘 찾는다. 서로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은 대개 취향, 생활환경, 버릇, 습관, 출신 학교, 신념, 지역 등이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비슷한 사람끼리 서로 어울리면 유유상종이란 말을 자주 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어울리는 것은 동료의식이 상대를 좋아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낯선 사람이라도 동양, 동창, 동족끼리는 쉽게 친해집니다. 그리고 인터넷 팬 카페나 동호회 회원들도 처음 만나도 서로 비슷한 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년 지기처럼 금방 친해집니다. 사람들은 똑같은 부탁을 해도 자신과 비슷한 사람의 부탁을 더 잘 들어줍니다. 유유상종, 동병상련 그리고 과부사정은 호라비가 안다는 말이 있죠. 이 말은 모두 서로 비슷한 사람끼리 좋아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자기와 비슷한 사람을 좋아할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누군가 우리와 비슷하게 행동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옳다는 증거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옳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를 기분 좋게 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둘째, 비슷한 태도나 취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서로의 행동을 더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측 가능한 사람과 있을 때 스트레스를 덜 받습니다. 셋째, 자기와 비슷한 사람을 싫어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싫어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와 비슷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넷째, 자기와 공통점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 반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닭이나 원숭이 등 많은 동물들은 자기와 다른 객체가 나타나면 격렬하게 배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간의 경우도 자기와 뭔가 다른 사람들을 적대시하는 유전적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나도 당신과 같다는 유사성의 원리는 사람들의 호감을 끌어내고 마케팅 분야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응용됩니다. 이런 유사성의 원리를 현명하게 이용하면 위기 상황에 대처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누군가와 좋은 관계를 맺고 호감을 사려면 항상 공통분모를 먼저 찾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누굴 만나든 길을 쓰고 차이점을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죠. 노을진 석양을 바라보며 정말 아름답네요 라고 말하면 분위기를 망치게 하는 사람들은 아직 타이티의 석양을 못 보셨군요 라고 하면서 초를 치고 김을 뺍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공통분모를 찾아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에게 등을 돌립니다. 트러블 메이커들은 차이점을 먼저 찾습니다. 반면 끌리는 사람들은 유사성을 먼저 봅니다. 이들은 상대방에게 초점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누굴 만나든 공통분모를 찾아내고 쉽게 사람들과의 연결고리를 만듭니다. 루스벨트와 이야기를 나눈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존중받았다는 느낌을 받고 그의 박학함에 놀랐다고 합니다. 그가 이런 평가를 받게 된 것은 상대방을 배려하려는 그의 남다른 노력에서 비롯됩니다.
그는 어떤 손님과 만나기로 하면 그 사람의 직업이나 취향을 미리 파악하고 그 사람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에 대해 책이나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그는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으로 공통분모를 찾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음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셋째, 지속적 만남을 유지한다. 처음에는 어색하기 짝이 없던 광고나 상표 이름도 여러 번 듣게 되면 어느새 그럴듯하게 느껴집니다. 처음에는 별로였던 유행가도 자주 듣다 보면 어느새 좋아지죠. 연예인의 인기는 방송 출연 빈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방송 출연 빈도가 높으면 그만큼 호감을 사게 되며 인기도 높아집니다. 이 같은 단순 노출의 효과는 선거에서도 나타납니다. 선거 때 유권자들은 누구에게 표를 던질까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가장 친숙한 후보를 선택할 것입니다. 최근 텔레비전 앵커나 아나운서들의 정계 진출이 늘고 있죠. 선거철만 되면 각 당에서 이들을 영입하려고 눈에 불을 켭니다. 왜 그럴까요? 시청자들에게 이미 널리 알려져 당선 가능성이 그만큼 높기 때문이죠. 아파트 주민들이 어떤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는지를 알아본 한 연구에 의하면 무엇보다 두 집 간의 거리가 친밀감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1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했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우 관계를 조사한 결과 같은 층의 다른 친구들에 비해 같은 방을 쓰는 룸메이트를 가장 친한 친구로 꼽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가까이 있을수록 사람들이 서로 친해지는 것을 근접성의 효과라고 합니다. 근접성의 효과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이를 의도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근접성의 효과를 활용해 연애에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학기 초 한 여학생에게 한눈에 반했어요. 그 뒤 그는 강의 때마다 항상 그 여학생 부근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단지 부근에 앉아 가끔 눈인사를 나눌 뿐 말을 걸지는 않았죠. 그러다가 학기 말쯤 우연히 마주친 자리에서 시간을 내달라고 부탁해 데이트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승낙을 받아냈죠. 물론 우연을 가장한 의도적 만남이었습니다. 학기 초에 만나자마자 데이트를 신청했더라면 10중 8구 실패했으리라는 것이 그의 이야기입니다. 자주 보면 정이 들고 만나다 보면 좋아집니다. 가까이서 자주 만날수록 호감도가 커지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하지만 만날수록 더 싫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단순 노출의 효과나 근접성의 효과는 초기 인상이 긍정적이거나 적어도 나쁘지 않은 경우에만 나타나며 기분 나쁜 사람은 자주 만날수록 오히려 더 싫어지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펄만은 이런 사실을 간단한 실험으로 확인했습니다. 연구 결과 긍정적인 인물에 대한 호감 정도는 보는 횟수가 증가할수록 높아졌습니다. 중성적인 인물의 경우 역시 호감도가 약간 증가했죠. 그러나 부정적인 인물에 대한 평가는 자주 볼수록 호감도가 감소했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누군가와 가까워지고 싶다면 자주 만나라. 둘째, 되도록 가까이 접근하라. 셋째, 그 과정에서 불쾌한 기분을 유발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즈니스를 잘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고객과 자주 접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세요. 자녀들이 따르기를 원한다면 함께 보내는 시간을 많이 가지세요. 그러나 자녀들의 기분을 거스르지는 마세요. 배우자와 좋은 관계를 원한다면 자주 대화하세요. 그러나 불쾌한 주제는
입에 올리지 마세요. 살다 보면 새로운 사람을 접할 기회가 많습니다. 한 번 만난 이후로 소식을 뚝 끊어버리면 아무리 첫인상이 좋아도 한 번뿐인 만남으로 끝나버립니다. 하지만 자주 만난다고 해서 항상 더 좋은 관계로 발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이 오면 싫어지고 만날수록 더 만나기가 싫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이런 사람들은 평소에는 안부 전화 한 번 하지 않다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친한 척 연락하죠. 잘 지낼 때는 아무 소식이 없다가 울적할 때만 전화를 걸어 푸념을 늘어놓죠. 도움이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사람, 추천서나 소개가 필요할 때만 선물이나 이메일을 보내는 사람. 세상에 이런 사람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에게 이득이 될 때만 찾아옵니다. 필요할 땐 누구보다 친한 척하지만 아쉬울 게 없을 때는 연락을 뚝 끊고 모른 척합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과의 관계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는 그가 주로 어떤 상태에서 당신을 찾는지, 그리고 아쉬울 게 없는 평상시에는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살피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당신을 평가합니다. 절실할 때만 찾고 뭔가 필요할 때만 친절하다면 어느 누구도 그 사람과 그가 보여준 친절을 달가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평소에 잘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하기 전에 먼저 연락을 취해보세요. 필요할 때가 아니라 평소에 간간히 안부 인사를 전하세요. 만나기가 힘들다면 간단한 안부 메일이라도 보내보세요. 책이나 신문을 보다가 상대가 흥미를 느낄 만한 내용이 있으면 그런 것을 보내보세요. 그러면 상대방은 당신을 정말 필요한 친구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넷째, 상대방의 표현에 귀 기울여라.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어쩐지 느낌이 잘 통하고 오래된 친구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이는 사랑에 빠질 때 느끼는 감정과 매우 비슷합니다. 어린 시절, 우리는 친구를 쉽게 사귀었죠. 친구들은 대부분 같은 동네에서 성장했으며 서로 속속들이 아는 것이 많았고 정말이지 잘 통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우리는 나이를 먹었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친구들도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서로의 관계가 멀어진 친구들도 있습니다. 성인으로서 살아가는 배경, 경험, 인생의 목표, 라이프 스타일은 놀랄 만큼 달라졌죠. 따라서 이제는 서로 잘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원할 때마다 모든 사람이 서로 잘 통하게 만들어주는 마법과도 같은 방법이 과연 있을까요? 그런 방법은 물론 있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과 곧바로 돈독한 관계를 맺게 해주는 장치가 있죠. 절벽에 서서 계곡을 향해 야호 라고 소리치면 조금 후에 야호 라는 소리가 되돌아옵니다. 이것을 메아리라고 부르는데요. 대화를 할 때 산에서처럼 상대의 말을 메아리로 돌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가족끼리는 그들만이 알아듣는 말을 사용합니다.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그들만의 말을 쓰죠. 한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이나 모임의 회원들도 그들만이 알아듣는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자신들을 무의식적으로 구별하는 자신만의 언어를 갖고 있습니다. 단어는 하나같이 같지만 그것은 지역마다 다르고 심지어 가족끼리도 다릅니다. 누군가에게 당신도 그 사람과 비슷하다는 무의식적인 느낌을 주고자 할 때는 당신의 말이 아닌 상대의 말을 이용하면 됩니다. 갓난아기가 있어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젊은 엄마에게 차를 판매한다고 생각해보면 차량의 안전 기능을 설명할 때 그녀의 호감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말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녀의 입장에서 설명해 보세요. 운전자의 제어 장치로 인해 아이는 창문을 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갓난아기를 위한 보호 잠금 장치라고 말하세요. 당신의 입에서 갓난아기라는 말을 들으면 그녀는 당신을 가족처럼 느낍니다. 그녀의 친척들도 자신의 자녀를 갓난아기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거의 모든 말에 대해서 이렇게 해보세요. 그녀가 무심결에 자신의 아이를 말썽쟁이라고 표현했다면 당신은 갓난아기라는 표현 대신 말썽쟁이라는 표현을 적극 활용하세요. 메아리는 상대를 강력하게 사로잡는 언어 기술입니다. 상대가 애착을 갖고 있는 말을 귀담아 듣고 그대로 따라해 보세요. 당신의 입에서 상대방이 사용하는 단어가 나오면 상대는 당신이 자신의 가치와 관심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대에 대한 존경을 보여주고 그들과 가깝다는 사실을 보여주려면 상대의 말을 메아리처럼 따라하세요. 그러면 당신은 재치 있고 어려움에 빠지지 않는 사람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다섯째, 제대로 된 칭찬을 하라. 제대로 된 칭찬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한 개인이 갖고 있는 독창적인 장점이나 특징에 대해 극단적인 찬사를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칭찬은 당신의 타의가 마음에 들어라고 말하거나 당신은 정말 멋진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칭찬은 사적으로 충분하지 못하고 두 번째 칭찬은 충분히 구체적이지 않죠. 제대로 된 칭찬은 정말 눈이 예쁘시네요. 당신에게서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멋지고 정직한 분위기가 물씬 풍기네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낯선 사람에게서 아름다운 손을 가졌다거나 투명한 갈색 눈이 매혹적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누구나 기뻐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파트너의 칭찬을 들음에 따라 신뢰는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개인적인 장점에 대해 제대로 된 칭찬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친절하게도 장점을 찾아 칭찬해 준 사람에게 호의적인 감정을 발전시킵니다. 제대로 된 칭찬을 하는 데는 다음 세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첫째, 여러 명이 있는 데서 한 명만 칭찬하지 말라. 당신이 남성인 경우 4명에서 5명의 여성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면 한 여성에게만 칭찬을 하지 마세요. 이렇게 칭찬하면 다른 여성들은 꽂아 놓은 보릿자루 같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만약 남성들이라면 한 남성에게만 멋진 차량을 갖고 있다고 칭찬하지도 마세요. 다른 남성들은 무언가 이상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정작 제대로 된 칭찬을 받은 상대도 얼굴을 붉히고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둘째, 제대로 된 칭찬은 신뢰감에 바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음치인 경우에는 생일 축하합니다와 같은 간단한 노래를 부를 때도 돼지 멱다는 소리를 내죠. 그런데 이런 상대에게 천상의 목소리를 가졌다고 칭찬을 하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칭찬이란 걸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셋째, 제대로 된 칭찬은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당신은 신실하지 못하고 알랑거리고 철저하게 조작적인 사람으로밖에 비치지 않습니다. 적어도 3개월에 한 번쯤은 제대로 된 칭찬을 해주세요. 그러나 칭찬은 장황하게 하면 안 됩니다. 칭찬은 짧고 강렬하게 하세요. 단지 상대에 대한 핵심 사항만 함축적으로 말하고 스쳐 지나가듯 가볍게 말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비록 의도하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때로 칭찬은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역작용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조심 또 조심해야 합니다. 자신이 잘 아는 지인에게 가까운 곳에 좋은 식당이 있으면 가르쳐 주실래요? 라고 묻는 건 그 사람에게 당신이 미식가라는 사실을 넌지시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같은 사람에게 이 도시에서 가장 지저분한 술집을 알고 계시나요? 라고 묻는다면 제 아무리 정중한 태도로 묻는다 해도 상대는 완전히 다른 의도로 해석합니다. 댄스 파티에서 데이트 상대를 띄워준답시고 당신은 몸은 뚱뚱한데 어쩜 이렇게 춤을 잘 추지? 라고 한다면 당신에게 돌아올 것은 따기밖에 없습니다. 상대를 칭찬할 때는 정말 말을 아끼세요. 당신이 친해지고 싶은 사람을 만났다면 대화가 끝나갈 즈음 상대의 눈을 정면으로 쳐다보고 상대의 이름을 말하면서 제대로 된 칭찬을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 상대방은 당신에게 엄청난 호의를 가질 것입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든 함께하고 싶고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에 대해 끌리는 사람은 1%가 다르다와 사람을 얻는 기술의 내용에서 끌리는 사람들의 5가지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끌리는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 아주 뛰어나며 항상 다른 사람들을 잘 관찰하고 그가 좋아하는 취향, 몸짓 등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서 정말로 매력적이고 끌리는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은 저절로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배운 말씀을 되새겨 보시고 다른 사람과 공감하고 배려하기를 배우고 노력한다면 당신은 정말로 함께하고 싶고 생각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사람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인간관계에 관한 좋은 기술을 하나 더 갖추시길 바라면서 이상 지혜 명언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